이번 사연은 술에 취한 척을 하며 며느리 몸을 쓰다듬던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. 별 미친놈 다 보겠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평소에 사연글을 자주 보는 유부녀입니다. 아직 아기는 없고요.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왔어요. 시아버지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거든요. 시부는 술고래에 주사도 심해요. 술 먹기 전에는 소심해 보이는데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분이에요. 주사도 심하지만 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며느리인 저에게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. 결혼하고 아버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기분 좋게 밥을 먹었고 아버님은 반주를 하셨어요. 아버님,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랑 악수나 한번 하자고 하시더니 저랑 악수를 하다가 느끼한 표정으로 제 팔꿈치까지 쓰다듬다가 다시 제 손을 꽉 쥐면서 손을 안 놔주시더라고요. 저는 당황해서 아버님 손 놔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 눈을 보고 웃으시면서 안 놔주면 어쩔 건데? 라고 하셔서 남편에게 오빠, 아버님 좀 말려줘 라고 했어요. 남편은 왜 며느리에게 그런 장난을 치냐고 뭐라고 했고 아버님은 손을 바로 놔주시더라고요.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께 실망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했으니 밝은 분위기에서 밥 먹자고 생각하고 나간 자리라 멘탈 다듬고 식사했거든요. 이제 식사 끝났으니 집에 가서 쉬면 되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 손을 꽉 쥐고 놔주지 않으시니 순간 너무 무섭고 당황했어요. 근데 그날 아버님이 아가야, 다음에 밥도 사줄게 라고 하면서 제 등을 쓰다듬는 거 아니겠어요? 저 순간 너무 불쾌하고 소름이 돋았어요. 그래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봤는데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시부모님을 바라보니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요. 한 걸음 물러나서 남편 보고 빨리 가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. 시댁은 남편이 첫째이고 아래로 시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. 딸을 안 키워봐서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가 예쁘다고 생각되면 말로 하시지 왜 그렇게 제 몸을 터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후로 아버님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. 아버님의 패턴을 지켜본 결과 늘 술에 쩔어 있고 술 마신 후 제가 집에 간다고 하면 제 몸을 쓱 터치하시더라고요. 악수하자고 하고 어깨를 쓰다듬고 등을 쓸어내리는 등 시아버지 행동이 너무 불쾌하고 소름 끼쳤어요. 이렇게 며느리 몸을 터치하시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도 또 그러면 어떡해요? 그리고 아기 모유 수유한다고 방에 들어가면 아기 모유 먹는 거 보고 싶다고 방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. 아,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털이 쭈뼛 서네요. 한 번은 누가 저를 뒤에서 안길래 놀래서 뒤돌아봤더니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더라고요. 아버님, 뭐 하시는 거예요?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오늘 밥 차리고 정리까지 하느라 너무 수고해서 한 번 안아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수고했다면 수고했다고 말로 하시면 되지. 왜 뒤에서 안아요? 그런 거는 연인들끼리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버님을 볼수록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니 아버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무섭고 부담되더라고요. 그렇게 아버님을 피해 다녀도 아버님은 어느새 제 옆에 와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잘 가라고 인사를 하셔서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사건이 터진 명절날 이야기를 써볼게요. 지난 설에 시부모님께 세배를 했고 아버님이 며느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깜빡 잊고 세뱃돈을 못 챙겼다고 하셔서 안방에 따라 들어갔어요. 아버님은 세뱃돈을 주시면서 제 팔뚝살을 쓱 만지는 거예요. 너무 짜증나서 아 깜짝이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아버님은 민망하셨는지 얼른 거실로 나가셨고 저는 아버님이 세뱃돈 주신다고 불러서 들어왔는데 봉투 주시더니 내 팔뚝살을 만졌다고 얘기했어요. 제 말을 듣더니 남편은 아빠가 또 왜 그러시지? 하고는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. 남편은 저에게 말은 전해 들었지만 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. 스킨십은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고 싫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상식 아닌가요? 첫 외식 때도 남편이 며느리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번 일도 일부러 소리를 치면서 놀랬다고 어필했지만 아버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.
저 너무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어요. 남편과 사귈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학생일 때 괌으로 가족여행을 갔대요. 잠을 자다가 깨보니 아버지가 맥주를 마시면서 성인 채널을 보고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으니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도 또 그러시면 아버님,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정색하면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버님은 술 마셔서 기억도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딸 같아서 그런 건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변명하실지도 모르고 드디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. 어버이날에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함께 오리구이를 먹으러 갔을 때 일이었어요. 이번에도 아버님은 반주를 하셨고 남편이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님이 또 제 옆으로 오셔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셨어요. 저는 누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. 너무 기분이 나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악!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.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남편이 재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나가더라고요.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차리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. 아버님이 계속 제 몸을 터치하시는데 굉장히 굴욕적이고 기분이 안 좋다.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아버님은 오늘 처음 네 머리카락 만졌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. 전에 저랑 악수하자고 하시더니 팔을 쓰다듬고 손을 꽉 쥐어서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냐. 그리고 세뱃돈 주신다면서 제 팔뚝살을 만져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.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안은 적도 있고 어깨를 만진 적도 있지 않냐. 아버님 그러시는 거 너무 싫다고 했어요. 내 친구들에게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들 아버님도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미친놈이 세상에 다 있냐고 너희 아버님 빨리 신고하라고 했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아버님은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? 나는 그런 적 없다. 어디서 시아버지를 모함하냐고 해서 아버님 창피하니까 모르는 체 하고 싶냐고 어디 한번 사실 여부를 가려보고 싶냐고 하면서 그 앞에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아빠는 마침 이 근처에 있으니 식당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. 조금 지나니 아빠가 오셨고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하시는 마음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. 좋은 말로 하시면 되지 않냐. 나도 내 딸이 아무리 예뻐도 함부로 몸을 만진 적 없고 조심해서 키웠는데 사돈이 내 딸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. 내 딸이 싫다고 하지 않냐. 소리 지른 적도 있고 불쾌하다고 표현하는데 왜 술 드시고 며느리 몸을 슬쩍슬쩍 만지시냐. 이런 말하고 있는 상황도 너무 나쁘끄럽다. 그따위 범죄자 같은 행동을 어디 며느리한테 하냐. 그리고 안사돈은 사돈이 제 딸의 몸에 손대는 거 알고 계셨지 않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른이 며느리 예뻐서 그러는 거니 그저 가볍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빠는 같은 여자로서 남편이 며느리 몸을 터치하는 것이 어떻게 가벼운 일이냐고 화를 내셨어요. 사돈이 내 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. 난 내 딸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고 하셨어요. 아버님은 며느리가 머리카락이 길고 예뻐서 한번 만져본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애비나 딸년이나 일 키우고 있다면서 모두 한통속이라고 하더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아빠는 단단히 화가 나서 이런 미친 인간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. 10분 정도 지나니 경찰 두 분이 왔습니다. 경찰들이 사건의 전말을 듣더니 아버님에게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. 요즘 시국이 얼마나 민감한데요. 뉴스에서 미투 사건 터지고 난리잖아요. 라고 했어요. 시아버지는 경찰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했어요. 아버님, 다시는 제 몸에 손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아버님을 또 신고할 거고 합의는 없을 거예요. 라고 했고 아빠는 시아버지를 노려보면서 앞으로 내 딸 얼굴 볼 생각 말아라. 당신 같은 미친 사람 근처에 내 딸을 두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소리 지르시며 으름장을 놨어요. 그리고 제 남편에게 땡서방,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건 남자도 아니야. 정신 똑바로 차려. 앞으로 내 딸이 또 같은 일로 기분 상하는 일 있으면 너희들 바로 이혼시킬 줄 알아. 내가 안 참아.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. 이번 일로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습니다.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 어머님만 따로 찾아뵈려고 해요. 이런 시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모르겠네요.
시어머니는 뭐하러 보시려고요? 시어머니는 방관했으니 공범입니다. 남편도 마찬가지고요. 친정아버지가 강하게 대처해 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. 무슨 일 또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랄게요.